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버 공격 패턴 사전 감지 프로그램을 주제로 이번 졸업 작품을 진행한 자바타텍 팀입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주제 선정 동기를 설명하고 프로젝트를 소개한 뒤 실현 과정과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들과 앞으로 더 진행하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이고, 특히 대규모 보안 투자가 어려운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는 크게 모델링, 서버, iOS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했고, 각각의 개발 환경과 개발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실현 과정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프로젝트의 간략한 시스템 다이어그램입니다. 외부로부터 로그들을 수집하여 모델링을 진행한 후 공격에 대한 예측 결과 및 데이터를 iOS에서 파이 차트와 테이블 뷰를 통해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어서 본 프로젝트의 구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모델링 파트와 iOS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모델링 파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링은 CRISP-DM 분석 방법론을 따랐고 절차별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이해 단계입니다. 해결할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구상했습니다. 먼저 보안 유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했고, 해결 방법으로는 예측 모델을 서버에서 가동시켜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 결과를 손쉽게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이해 단계입니다. 여러 데이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비교하며 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실 로그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지만 실 로그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관계로 오픈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보안 데이터에는 네트워크, 인터넷, 앱, IoT 트래픽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공격 상황을 제한했습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활용한 데이터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KDD에는 도스 공격만 잘 맞추어도 성능이 좋다는 단점, NSL KDD는 그 단점은 정제했으나 여전히 KDD 데이터셋 기반이므로 비교적 옛날 공격들을 다루어 현대의 대사이버 공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모델링 성능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현대적인 공격 패턴을 알고자 UNSW NB15 데이터셋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데이터 형태 변환 및 좋은 예측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하는 단계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첫째로 범주형 변수는 원활 인코딩을 통해 더미 변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로 정규화를 했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정규화를 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적합시킨 스케일러로 밸리데이트 셋과 테스트 셋도 정규화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링 및 평가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여러 모델을 생성하고 파라미터를 조절해보며 비교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디시전 트리를 가장 먼저 시도를 했는데 81%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을 했는데요. 90% 정도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었으나 인공신경망 모델의 파라미터를 아무리 조절해도 82%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GPU가 없는 로컬 컴퓨터로 모델링 및 밸리데이션을 하다 보니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모듈 활용이 불가능했고 히든 레이어가 조금만 더 딥해져도 모델링 자체가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레퍼런스를 참고하니 UNSW MB15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가장 높은 성능이 89% 정도로 해당 데이터셋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GPU가 있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배포 단계입니다. 앞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MLP 모델을 플라스크 웹서버에 디플로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델을 테스트셋에 넣어 반환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때 본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 시 레코드를 하나씩 입력받아 트레이닝 셋과 같은 형태로 전처리해 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을 5,000개씩 쪼개서 일일 로그로 가정했습니다. 테스트 셋이 2만 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9월 5일이라고 가정하고 웹서버에 1일에서 4일까지의 로그 정보 중 어떤 날에 대해 알고 싶은지 1에서 4까지 숫자를 입력하게 했습니다.
iOS 어플리케이션이 가지는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서버로부터 로그의 프리딕션 데이터를 리퀘스트하고 패치합니다. 둘째,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정렬하고 마지막으로 파이 차트를 생성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MVC 패턴과 싱글턴 패턴을 채택하였습니다. MVC 패턴의 경우 iOS가 자체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뷰와 컨트롤러 사이에만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합니다. 컨트롤러는 뷰에게 서버로부터 받은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주면 뷰는 파이 차트와 테이블 뷰를 수정하여 컨트롤러에게 표시해줍니다. 서버와의 통신을 위해 구현한 네트워크 헬퍼가 싱글턴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세션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타스크는 리줌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헬퍼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오는 작업은 비동기적으로 실행됩니다. 이때 받아오는 데이터는 제이슨 형태라 네트워크 헬퍼 클래스에서 디코딩까지 진행해줍니다. 파이 차트는 커스텀 뷰로 직접 만들었는데 슬라이스 계산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배지의 곡선의 원리를 이용하여 퍼센티지 레이블을 달았습니다. 우선 로컬 플라스크 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컬에서 서버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가상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의 로그 레코드들의 공격성 여부를 서버로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보기 위해 이렇게 Ge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상단의 파이 차트에서 파란색은 정상 데이터를, 빨간색은 공격 데이터를 나타내며 내부에는 퍼센티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테이블 뷰는 레코드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으며 당연히 일자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다른 날짜를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get을 하면 이렇게 새롭게 파이 차트와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각각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로그 데이터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발표한 것처럼 로그에 관련된 데이터들 중 저희에게 가장 잘 맞는 오픈 데이터를 찾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를 진행할 때 레코드를 하나씩 입력받아 트레이닝 셋과 같은 형태로 전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셋을 5,000개씩 나누어서 1일 로그라고 가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이 비동기적이기 때문에 완료 시점에 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컨트롤러에 데이터를 받아오는 함수에 escaping closure를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 헬퍼의 하나의 태스크가 끝나면 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GPU가 없는 로컬에서 모델링을 진행하여 속도 및 성능 부분에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로젝트에서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제된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향후에는 실제 로그 데이터를 사용해 실시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iOS의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지도 학습으로 모델을 통해 모르는 사이버 공격의 상황을 삼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GPU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자바타 텍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